안녕하세요. 송파종로학원 국어과 김대우입니다. 이제 9월 모평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좀 도움이 되고자 국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평가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6월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분명히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 약점이 어딘지를 확인했을 거고요. 그 위치와 확인된 내 약점을 지금 9월 모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내 약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내가 잘 준비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6월 모평을 다시 한번 풀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이 6월 모평을 풀고 나서 내 약점이 잘 보완되었다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제 영역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특 수능 완성을 집중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수특과 수능 완성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신식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하지만 수능은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문, 낯선 지문을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함께 병행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수특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들 물론 알고 가면 좋겠죠. 그거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지문과 선지 그리고 해설 이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으로 가는 과정, 지문에 있는 표현과 선지에 나타난 해석 그리고 해설에서 이 선지와 지문을 연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수특과 수능 완성을 보면서 그 안에 이 각 영역에서 출제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분명히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도 내가 어떤 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출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의 기준이 만들어졌다면 그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기준이 감이 아닌 근거로서 답을 골라내는 과정을 연습하시고 정답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독서 영역인데요. 독서 영역은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된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 지문이 어렵다, 선생님 과학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건 과학이 아니고요, 경제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건 국어 지문이에요. 국어 지문으로서 이제 과학, 경제, 법이 제재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과학이니까 어려워요, 경제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어 지문으로서의 과학과 법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독서 같은 경우는요, 과학 제재가 글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내는지, 그 다음 경제도 마찬가지,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제재별로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를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흐름과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용 이해가 그럼 불필요하냐? 그건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곱씹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한 독서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혼자 공부할 때는 그 사고의 연속이 중요합니다.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써내려간 방식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어가면서 꼼꼼하게 보고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해보고 그 예측한 내용들을 가지고 글이 전개돼 가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해보고 지문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을 이제 좀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당연히 기출 분석을 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처럼 지문, 선지, 그리고 해설 이게 필요할 텐데 일단은 지문을 읽는 게 첫 번째겠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단 그리고 글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문 안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선지에 있는 단어들, 선지에 있는 표현들, 그리고 해설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이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지문의 구조와 내용, 다음에 나올 내용들까지 생각해 주면서 기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작문인데요. 화작 같은 경우는 일단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제일 먼저 푸는데요. 이 화작 부분은 절대 빨리 풀면 안 됩니다. 천천히 풀면서 그러니까 문학과 독서로 가는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밍업 단계에서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진 않잖아요. 몸을 푸는데 내 온 힘을 다해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처음 푸는 단계이기 때문에 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주는 연습.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20분 안에, 15분 안에 풀어내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에 화작 지문을 날려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작의 특징은 일단 정해져 있는 대화의 형식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화작을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늘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화법을 예를 들면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말하기 계획, 그 다음에 말하면서 말하는 과정 안에서 반영된 것들, 그리고 그걸 들은 청중들의 반응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은 똑같지만 새로 나온 문제들, 그러니까 유형 문제를 묻는 방식, 그 내용들을 묻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이 대화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토론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말하기 방식인가, 말하기 계획인가, 아니면 말하는 전략인가, 아니면 청중들의 반응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에서는 그 패턴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인데요. 문법 파트 지금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모르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시험장에서의 내 점수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문법은 일단은 문제풀이만 해서는 절대 실력이 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개념을 여러 번 돌렸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고 있겠지만 문제풀이를 하면서 9월 전까지는 내가 모르는 개념이 선지에 있다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 문법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법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찾은 다음에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사례 분석을 해 주시고요. 매체 파트는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매체의 유형, 그 다음 매체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가 많고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매체 자료가 좀 문제가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작문 파트,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그래프나 도표가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더 활용해서 매체 부분을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영역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스스로 읽는 것, 스스로 읽는 연습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을 거의 대부분 질문을 하러 오면 이런 친구들이 많죠. 잠깐만요. 선생님,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질문을 하러 왔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의 형태는 결국은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실력이 튼튼하다면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흔들리지 않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국어를 잘하는 방법, 시험을 점수를 잘 받는 건 잘 읽고 잘 이해해서 제대로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잘 읽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답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그 근거는 결국은 지문에 있을 거니까요. 지문과 보기에 있을 테니까 지문과 보기 그리고 선지를 연결하는 방법, 그 사고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6월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구모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방법을 좀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자신의 실력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평가원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